전신 마취가 수면 마취와 차이가 있는 점은 심한 경우에는 후에 폐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취가 되지 않는 경우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오혜진입니다. 마취란 환자가 자극을 받았을 때에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들게 해서 환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술하는 의사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취의 종류에는 V마취, 전신마취, 그리고 수면마취가 있습니다. 일단 V마취는 사지나 아니면은 아랫배 쪽 골반을 수술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취 방법이고, 커다란 신경 근처에다가 신경을 차단하는 약제를 주입을 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마취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마취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전신마취 그리고 수면마취는 사실은 잠을 잔다는 거에서는 유사한 마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 다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케타민 등과 같이 뇌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를 해서 환자가 잘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마취 방법인데, 여기서 전신마취가 수면마취와 차이가 있는 점은 근이완제를 사용을 해서 환자의 근육이 이완을 하여 좀 더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마취 방법을 말합니다.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수술을 할 때는 근이완제를 사용을 하는 전신마취를 반드시 사용을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수술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술을 한 잔만 먹어도 금방 취하는 사람이 있고, 세 병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같은 마취약을 투여를 하더라도 반응은 환자가 다릅니다. 적은 양으로도 쉽게 자는 분들이 계신 반면 많은 양을 투여를 해도 주무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아주 많은 양을 투여를 하면 당연히 누구나 잠을 자게 되기 때문에 마취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호흡이 억제된다든지 숨을 쉬지 않아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더 고려를 해서 마취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전신 마취를 할 때에도 기도나 기관의 구조들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쉽게 마취를 할 수 없어서 마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혈압이나 맥박 등이 불안정해서 마취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 마취라는 것은 본인의 호흡 그리고 안정적인 맥박과 혈압을 유지를 하면서 자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깊게 재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현상인 것이고, 하지만 환자가 깨어나는 사인을 보일 때에 저희가 모니터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추가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가 크게 불편해하지 않도록 많이 돕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의 수술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환자분이 깨어났을 경우에는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어서 환자분을 돕고 있습니다. 마취 전에는 감기가 걸리거나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는 일정을 조정을 하시는 게 좋고,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만약에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관이 목을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기도를 자극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후에 폐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입을 통해서 관을 넣기 때문에 흔들리는 치아나 썩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또 생각지 못하게 부러지거나 뽑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뽑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기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식도로 넘어가서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시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마취 후에는 기관 내에다가 관을 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전신 마취 후에 약 3일가량은 인후통을 동반한 기침 가래처럼 감기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 대부분은 수일 내에 자연적으로 나아지게 됩니다. 또 전신 마취 직후에 어떤 환자분들은 심한 두통이나 오심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예방법은 마취가 끝난 직후에 심호흡을 크게 해서 폐 속에 남아있는 마취가스를 배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할 때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팔에는 혈압계를 감고 가슴에 3개의 스티커를 붙여서 심전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에는 산소 포화도라고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발에 매니큐어나 젤네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꼭 지우고 오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취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는 동안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